국민의힘은 이제 어디로 가는지 잠시 후에 저희가 더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윤 대통령 직무정지됐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내란죄 공모의 혐의로 한덕수 총리를 고발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일단 민주당은 아까 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한덕수 총리 임시 선장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당연한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지지난주죠. 토요일 날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면서 탄핵 표결에 불참했었잖아요. 1차 탄핵 표결 때. 예. 질서 있는 퇴진이 정말 될 거라고 여당은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 끌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아니나 다를까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서 내란을 전면 부정하면서 결국 탄핵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불안정성은 굉장히 커졌었어요. 환율도 올라갔고요. 경제 지표들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러다가 정말 국가 신인도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들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계엄 내란에 참여한 동조한 세력들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직을 걸고 바짓가랑이 붙잡지 않고 계엄을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일가를 해야 되겠지만 대통령의 이 권한이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직무대행을 또 뽑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국가 신인도라든지 국가의 혼란성. 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거 이거잖아요. 질서 있는 퇴진의 답은 탄핵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시스템에 명기된. 그럼 그 시스템에서도 물론 불안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의 또 대행자를 돼야 된다라면은 예.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가 이제 임시선장으로 계속해서 인정을 받으려면 몇 개의 높은 파도를 넘어서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쟁점 법안 처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가 이제 특검법도 있고 여기에 정말 한덕수 총리가 혹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지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본인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은 모순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국관리사법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을 때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라고 건의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이 민주당이 입법 주도권을 갖고 있고 전국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민주당 눈치 보면서 과거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한 생각을 바꾼다? 이것도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골치 아픈 것 같은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정책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지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좀 과하다. 본인의 권한 등의 역할을 넘어선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란 상설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 법안 같은 경우에는요. 거부권 행사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양국관리사법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과는 맞지가 않으니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민주당의 행태는 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뭐라고 했냐면 이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이 자기네 말을 안 들으면 탄핵하고 그다음에 말을 잘 들으면 탄핵 안 하고 이거는 입법권, 국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대한 흠결이 있다. 권한대행으로서 당신은 권력을 유지하면 안 돼. 행사하면 안 돼. 그럼 탄핵하는 거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안 거부권 행사했다고 너 그럼 탄핵시킬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지금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잘못을 했지만 이렇게 국정 운영 자체를 마비시키고 자신들이 아직은 야당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적인 반감을 또 쌓아나가는, 마일리지도 쌓아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입법권을 너무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은
또 국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심판한다. 그러니까 좀 절제된 입법권을 행사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한적인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박창원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계엄 내란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 특히 국무총리로서 적극적 권한 대행 권한 행사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특히나 그동안의 국정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김 여사 관련된 특검이나 예. 그리고 내란 행위에 대한 특검에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럼 당연히 내란 동조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는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건 이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고 야당으로서도 국무총리를 탄핵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갈 거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앞서서 장 소장님 얘기하셨지만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뭐 기계적인 중립이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지금 여야 모두와 대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야당만 따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여당하고만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저는 이재명 대표나 야당에게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몇 달 뒤면은 또 대통령 선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야당의 양해를 구하고 대신에 정치적인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되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할 테니 좀 양해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대화를 갖다가 유도를 한다면 저는 뭐 민주당도 끝까지 그거 절대 안 돼 뭐 양곡법이라든지 이런 거 통과시켰다고 그래서 탄핵하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좀 그런 점에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자꾸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스스로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고 국무총리직도 내려놓는 게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소신껏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눈치를 보고 우왕좌왕하고 막 갈팡질팡하고 이것은 국정 운영에 더 큰 혼선을 끼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어쨌든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으면 차라리 그냥 그만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권한대행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 어떠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거, 불확실성이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런 식의 공격 비판을 받게 되면 그런 협박을 그냥 감내한다라는 것이 부적절하게 된 생각이 들면 그냥 저는 먼저 그만두는 것도 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 당하기 전에 먼저 그만두셔라 그런 말씀 드려요.